도심에서 지친 사람들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 45평형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나와봤고요. 이런 4억 6천짜리 아파트를 2억 후반에 취득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행꿈사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요. 용인 에버라인 강남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 단지에 45평형의 경매로 나왔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 있어서 나와봤고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고요. 사용 승인일은 2004년으로 아직 완공되고 20년이 안 된 그나마 양호한 컨디션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10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아파트랑 초등학교가 딱 붙어 있어서 초등학교 가는데도 용이한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둘러보실까요? 아직 20년이 안 된 아파트 단지니까 지하주차장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요. 지하주차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게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주차를 하고 이쪽으로 올라와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도심에서 지친 사람들은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살기 나쁘지 않고 대단지고 초등학교랑 붙어있는 나름 살기 좋은 아파트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4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최근 실거래가는 얼마 전까지 5억까지 실거래가 되었다가 조금 조정이 돼서 4억 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4억 6천짜리 아파트를 2억 후반에 취득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 방법을 스튜디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에 아파트 하나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현장 조사 나갈 때만 했어도 취하가 되지 않았는데 금세 취하가 된 것 같습니다.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위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1092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이고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초품화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거리인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는 판교가 있고요. 판교에서 쭉 내려와서 기흥 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철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자차로 이동할 때는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도로를 타고 쭉 들어오면 바로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시세를 보시게 되면 최근 실거래가는 4억 6,5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에 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 그 전에도 4억 6,500, 작년 말에는 4억 9,900, 4억 9,800, 5억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5억이었는데 조금 조정을 받아서 지금 4억 5천 정도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지금 2억 6,800만 원에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1차 매각일이 2020년 9월 22일이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1년 3개월 정도 뒤에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연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봤는데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은 2018년 7월 26일입니다. 전입신고는 2018년 7월 26일, 확정일자는 2018년 10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두 분은 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8천만 원에 동일하게 거주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근저당이 2018년 7월 24일입니다. 근저당 이후에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후순위 임차인으로 말소가 되는, 낙찰자가 떠안을 권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특수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1차 경매가 2020년 9월 22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바로 매각이 됐고요. 2억 8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1년 3개월 뒤에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13일에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났으니까 12월 13일 이전에 어떤 문건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 12월 8일에 최고가 매수인이 매수 신청 보증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급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난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낙찰을 받고 1년 3개월이나 이렇게 보증금을 묶어두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런데 정말 독특하게도 1년 3개월 동안이나 매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매각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에 채무자금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래 채무자금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요. 채무자금 소유자가 개인회생 사건 집행
내용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 진행 내용을 제출해서 집행 정지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 개인회생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행이 정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이 1년 3개월 동안 정지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신청이 인용되거나 아니면 기각되거나 하는 게 통상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1년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약칭 채무자 회생법인데요. 채무자 회생법 45조를 보시게 되면 강제집행 등의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에 신청이 있는 경우 제44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명령에 의하여는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을 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 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회생 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정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어떻게 됐든 결정만 나게 되면 이 강제집행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법 4절 별채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채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 그 빌려준 사람은 별채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412조 별채권의 행사를 보시게 되면 별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채권이 있으니까 파산 절차에 의해서 그 파산 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게 아니고 민사 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배당금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낸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입니다. 제 121조 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 허가 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저희가 지금 좀 어려운 법 조항들을 살펴보고 경매랑 관련이 없을 것 같은 회생법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여기서 좋은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이 났고 취하가 되었지만, 만약에 이 낙찰자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을 받지 않고 기다리고 잔금을 납부했으면 그럼 이분은 2억 6,800만 원에 대한 10%인 2,680만 원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쭉 시간이 경과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만약 취하가 되지 않고 지금 매각이 됐다고 치면 2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2년 동안 여기 시세가 굉장히 크게 변했다는 거죠. 아까 살펴봤듯이 2020년에 낙찰받은 금액은 2억 8천만 원인데 현재 시세는 4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4억 5천으로 기준을 잡더라도 낙찰은 2억 8천만 원에 받았는데 현재는 4억 5천이라는 거죠. 그러면 1억 7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는데 들어간 투자금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2,600만 원의 보증금을 묶어두고 2년 동안 1억 7천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언제든 최고가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낙찰자는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면 잔금을 납부하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매각 허가 취소 결정을 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아무 리스크 없이 2,600만 원의 보증금을 걸어두고 1억 7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10%의 보증금만 걸고 90%는 대출을 받은 거랑 비슷한 효과인데요. 그런데 대출이 무이자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이건 분양권 투자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분양권도 10%의 계약금만 걸어두고 60%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30% 잔금은 입주할 때 내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규제가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규제가 없을 때는 10%의 보증금만 갖고 10%의 계약금만 걸고 할 수 있는 투자가 분양권 투자인데, 그리고 지금은 취득한 게 아니고 최고가 매수인 신분이니까 명의도 무주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아니면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입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니까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잘 찾아내서 이런 수익 모델을 적용해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정말 크고 수익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